그 메시지 타고 들어오시면 작성 중이시네요. 아하. 없는데. 스톱 받아서 은퇴. 멋집니다. 주저리 길 필요 없죠. 그렇죠. 짠, 요건 안 쓰시면 일단 얘는 지워볼게요. 2개 지우면 2개 5분이죠. 딱 1분 더 드려볼까요? 다 됐나?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저부터 소개를 해볼까요? 저는 일단 장기적인 목표를 좀 가져보면, 하는 일이 이제 애자일 코치고 조직 튜닝하는 게 일이라서, 그런 부분의 업무를 진행해보는 게, 그리고 스타트업, 일단 큰 조직도 있고 해봤는데, 너무 회사가 비즈니스 가치를 따라가기보다는 관행에 의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너무 지쳐서 스타트업에서 뭔가 밸류를 발굴하고 조직을 지원하는 커리어 이런 쪽에 나름 찾아갔으면 하는 비전을 갖고 있답니다. 예. 제 소개는 여기까지라고. 다음 어떤 분이 해줄 수 있을까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포지셔닝을 아무데나 하셔도 돼요. 제가 잡은 게 지금 단기다 그러면 이렇게 대충 상대적으로 보시고. 네. 네, 저는 이제 지금은 클라우드 아키로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백엔드 개발자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적으로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현재는 이제 출퇴근하는 일상에 종속되어 있지만 뭐 이제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약간 일을 하는 그런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아보는 것을 약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개발자로 커리어 잡고 계시는군요. 네. 다음은요? 저는 일단은 보안 솔루션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 보통 이제 심 장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체 로그를 모아서 어떤 보안 위협이 있는지 이런 거 분석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시그니처 베이스라서 사람이 마음 먹고 조금씩 조작하고 하면은 탐지하기가 힘들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지금 회사도 AI 관련 회사기도 하고 하니까 좀 딥러닝이 되는 그런 걸 해서 좀 차세대 보안 솔루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회사 하나 차리시겠네요. 차릴 수도 있고 안 차릴 수도 있고요. 지금 회사에서 지원이 되면 만들고 아니면 뛰쳐나오시겠는데, 양현님. 지금 움직이고는 있어요. 네. 다음에 또 돌아가 볼까요? 네. 그럼 저는 뭐 장기적으로, 그냥 중장기적으로 그냥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팅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필요한 API들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저도 어차피 뭐 백엔드 개발자로 계속 성장하고, 그다음에 그 만든 MSA들을 뭐 지속적 통합 제공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한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게 제 플랜입니다. 백엔드 엔지니어로서의 쭉 가는 거네요. 클라우드 네, 거기에 뭐 클라우드까지 좀 포함해서 뭐 지금처럼 계속 어떤
배포에도 문제 없고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일단 의료 영상 관련돼서 주로 영상 관련된 뭐 프로그래밍을 주로 하고요. 뭐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사실 알고리즘 연구 개발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스타트업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한 이후로는 주로 연구 쪽 일보다는 좀 개발 쪽 일에 치우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워낙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떤 말 그대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 가까운 쪽에 조금 관심이 많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또 어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뭐 이런 쪽 공부를 또 계속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이제 또 다른 언어를 조금 익혀보자 해서 러스트를 공부해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요. 주로 하는 일들은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특히나 아까 이제 최근 들어서는 개발 관련된 일을 많이 한다고 했었는데 주로 C++로 저수준 어떤 API들 만드는 일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영상 관련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다른 회사 쪽에 이제 저희가 SDK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뭐 장기적으로는 그냥 뭐 이것저것 다 공부해보자라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제가 뭘 공부할지 잘 모르겠고 해서 일단은 뭐 공부하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거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네. 아,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신. 네. 오늘은 소개를 다 해주셨는데요. 간단히 이렇게 맞춰볼게요. 간단히 소개를 맞추고 시간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네. 그러면 오늘 제가 8장 소개할 건 이제 컬렉션이죠. 커먼 컬렉션 부분이거든요. 커먼 컬렉션 소개하고 이제 원진님께 키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화면 쉐어링을 먼저 맞추고 잠시 이름 어떨까요? 화면 지금 보이시는데 영상을 잠깐 켜고 사진을 하나 남겨보는. 네. 영상을 잠시 켜시고 네. 몇 컷 우리 모여서 공부했거든 뭐 이런 거. 멋진 주한님의 얼굴과 양현님의 얼굴도 보여주세요. 전 오늘 카메라가 안 되는 그래요? 네. 네, 작업 환경이라서. 네. 그럼 어쩔 수 없고요. 양현님은요? 네. 그러면 잠시 네 웃는 얼굴로 웃는 얼굴로 해야 되나? 이 정도 해놓고 캡처를 몇 장을 뜨는 거로 네 하겠습니다. 네, 이제 카메라는 편하실 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짠. 그러면 제가 레이아웃을 슬라이드 바로 바꿔놓고 쉐어링을 들어갈게요. 네, 소스 보이시죠? 네. 8장인데요. 8장에는 이제 컬렉션 얘기예요. 컬렉션 예를 8-1 카고런을 먼저 돌려보면 짠, 뭐 나오면 이 앞에 이 숫자는 그냥 제가 1, 2, 3, 4 임의로 붙여 봐봤고요. 그다음에 8장에서 하는 것은 결국에는 벡터인데 벡터라는 컬렉션이죠. 어레이 컬렉션인데 동일한 타입을 집어넣게 돼 있고 그래서 new라고 해서 새롭게 벡터의 인스턴스를 만들면 이렇게 타입 어노테이션을 뒤에 붙여줘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초기화할 때 이런 벡터 매크로에서 쓰게 되면 이 타입을 추론해서 어노테이션 없이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는 이제 뮤터블로 바꿔서 하죠. 뮤터블로 바꾼 다음에는 푸시에서 넣으면 얘는 푸시에서 넣으면 5, 6, 7, 8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뒤에 이 푸시했던 이 소스 코드
이 코드를 보고서 여기에 있는 어노테이션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주석으로 잡아주면 야, 이 벡터 이거 무슨 타입인지 모른다라고 불평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고요. 네, 그런 상태하고 이제 드랍할 때는 이제 저희 메모리에 대한 관리가 있었죠. 요 블락 내에서 움직이다가 이 블락을 빠져나가면 얘는 힙에서 메모리가 자연스럽게 드랍 펑션을 메소드를 불러서 메모리를 해제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네, 엘리먼트를 리딩할 때는 꺽쇠로 해서 이제 인덱싱해서 찾게 되죠. 인덱싱해서 찾으면 V 벡터의 두 번째 012 세 번째 거잖니까 세 번째 거를 레퍼런스로 가져온 서드에서 놓으면 얘를 플레이 시키면 요 첫 번째 값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get이라는 것으로 함수로서 이제 웬만한 요즘 랭귀지는 전부 다 두 가지 문법을 다 지원하죠. 그 스퀘어 브래킷하고 get 펑션에 의해서 두 개 값을 가져와서 이제 패턴 매칭으로 오면 두 번째 거 2번 얘가 호출돼서 된다라는 거고요. sum 타입으로. 그 28번 라인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 레퍼런스 타입을 만약에 안 붙이게 되면 값복사가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얘를 안 붙이면요. 이 뒤에요. 뭐 앞뒤로 둘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안 붙이면 당연히 타입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될 것 같고 앞에 거 타입이 안 맞아서 네 맞습니다. 그럴 것 같고요. 짠 얘를 없애면 빠지네요. 그냥 값복사가 일어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값복사인가요 이게? 그게 소유권 그러네요. 제가 헷갈리니까 어떻게 될지가 제가 좀 궁금해서 봤는데 이게 값복사가 맞습니다. 아닐까요? 이렇게 되는 거면? 맞습니다. 값복사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안에 오브젝트면 소유권이 이전돼서 나올 텐데 끄집어내.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소유권이 이전돼서 나오면 여기 엘리먼트가 빠지고 4개가 되는 건가?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새로운 거를 이제 만들 때 그냥 복사해서 말 그대로 하나의 인스턴스가 더 만들어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냥 제 추측입니다. 이거 어떨까요? 다른 분들 의견 어떠세요? 그건 그냥 복사하는 겁니다, 저거. 클론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클론으로 동작하나요, 이거요? 네.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프리미티브라서 그런데 이게 프리미티브가 아니라 만약에 뭐 어떤 인스턴스라면 스트링이라든지. 네. 스트링이면은 그거는 앞에 %를 붙이거나 아니면 뒤에다가 toString을 하거나 아니면 클론을 붙이거나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될걸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잡았잖아요, 만약에. 얘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에러가 나면 얘 뭐지? UTF-8 encoding desisting type most common type ownership content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에러일 것 같아요? 일단 배열이 2개밖에 없으니까 아래를 1로 바꿔줘야 30번 라인을. 예. 일단 얘는 지워보고요. 얘가 없으면 그죠? 그럼 하나 더 넣어볼게요. C잖아요. 그럼 밑에 거는 밑에 것도 얘가 뭔가 타입이 안 맞는 서드 30번 라인에는 이제 타입을 바꿔주셔야죠. 스트링. 타입. 네. 얘를 그러면 받쳐볼게요. 됐죠? 아니요. 31번 라인을 스트링으로. 레서드. 예. 여기를 이렇게요? 네. 그러면 얘는 문제가 없네요. 그죠? 얘는 문제가 없고 얘는 무슨 에러일 거야, 이게? 그게 실행을 하시면은 네. value moved라고 moved 어쨌든 그렇게 나올걸요. expected 스트링의 expected 0 아기템인데요? 저거는 from으로 저거는 sorry 이건가요? 네네. 문법이 참 문법이 아니면 틀렸네요. 뒤에다가 .toString 해주셔도 돼요. 예. 네네. 어쨌든 from으로 하면 문제가 없네요. 문제가 없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해놓고서 얘를 이렇게 뽑으면 moved라고 아마 나올 겁니다. 에러가. moved로요. 네. 앞에 이건 또 안 되구나. cannot move out. 그쵸.
무브아웃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궁금해서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위에를 뮤테이블로 바꿔도 그런가요? 그거는 상관없이요. 저기 스트링이 리터럴이라서 그 값복사를 반드시 해줘야 돼서 저 아.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벡터는 지금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벡터가 들어가 있는데 얘를 1을 빼면 벡터가 3개의 오너십을 갖고 있다가 두 번째 거를 지금 벡터를 두 번째 오너십을 밖으로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만 오너십이 빠진 벡터가 존재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안 될 텐데. 그래서 항상 얘를 레퍼런스로 붙이는 것 같은데요. 레퍼런스 붙이면 네, 그죠? 네, 왜냐하면 저렇게 코딩을 시작하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저게 복사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프리미티브는 일단 복사를 해서 가고요. 네. 그죠? 프리미티브는 복사를 해서 가는데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복사를 해서 가지 않고 이 레퍼런스 값에 의해서 소유권을 바로잉하느냐 아니면 넘기느냐 이건데 얘를 넘기는 거로 남기면 이 중간에 얘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네. V라는 것 자체가 첫 번째 A하고 C만 남는데 V를 그럼 뮤터블로 한번 바꿔주시면 V를 뮤터블로 그것도 방법이네요. 뮤트 바꾸면 짠. 그래도 내용은 똑같아요. 이 중간에 하나만을 똑같을 것 빼낼 수 같긴 없나 한데. 봐요. 예. 중간에 하나를 빼내면 빼냄과 동시에 그 길이 이렇게 뭉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얘는 카피를 어레이의 형식. 카피 트레이스를 꼭 해야 된다는 식으로 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래요? 컴파일러 그 에러를 보면 그 짠. 무조건 카피가 일어나야 돼서 네. 카피 외의 카피를 동작은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네 카피가 무브가 무조건 무브가 카피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카피가 식으로. 무조건 돼야 돼서 벡터인 경우에는 카피로 해내야 되지 무브로 할 수 없다라는 거네요. 벡터가 아니라 스트링인 경우. 리터럴이 예. 아닌 경우.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캐릭터도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캐릭터도 프리미티브 타입이라 무조건 그 자체가 프리미티브 타입은 자체 카피하고 클론이라는 트레이스를 지가 그 구현돼 있거든요. 네. 임플리멘테이션 돼서 자동으로 상관없이 하는데 이런 그 오브젝트나 메모리상 힙에 올라가는 것들은 그 디폴트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또 그래서 벡터에서의 어떤 오브젝트를 무빙하거나 하는 거를 알아볼 수 있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됐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네 괜찮습니다. 다음에는 39, 40인데요. 39, 40을 따르면 얘가 이제 V의 100 이러면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문제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너 이렇게 조용하니 보면 39 라인에 아로 바운드 인덱스 아로 바운드라는 것을 냈다고 하죠. 네. 얘를 에러를 주는 거고요. 짠 얘는 변수가 unused 됐다는 거고. 그래서 얘는 컴파일 타임에 그거를 이 런타임이죠 지금. 네. 예, 런타임에 지금 컴파일- 에러를 컴파일 타임에서 찾는 게 아닐까요? 지금 CH8-1이라는 걸 출력했거든요. 근데 CH8-1이 패닉 이 부분이라 예. 그렇죠. 패닉이죠, 패닉. 네. 그렇죠? 예, 패닉이 나왔기 때문에 실행 타임입니다. 런타임에서의 오류가 맞고요. 네. 런타임에 왜냐하면 얘는 흰 메모리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더 확장할 수 있어서 컴파일 타임에는 알 수가 없는 메모리일 수 있고요. 네네네 그렇네요. 다음엔 푸시를 얘 왜 넣었지? 푸시를 6을 인서트를 넣으면 얘는 뭐 내릴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44라인. 이거 우리가 메모리 관리 때 배웠던 건데요. 메모리 관리 때 배웠는데 이렇게 약간 좀 미묘하게 이렇게 숨어 있어요. 정답은 그거 기억나시나요? 레퍼런스를 그 이뮤터블로 레퍼런스를 잡는 거는 많이 잡을 수 있으나 이뮤터블로 하나 잡게 되면 뮤터블로 잡게 되면 이뮤터블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 원칙 중에. 그래서 보면 얘는 지금 그 레퍼런스를 잡은 거거든요.
레퍼런스를 잡았는데 이 푸시를 넣는 순간 얘가 내부적으로 그 뮤터블 레퍼런스를 사용하게 되는, 왜냐면 이게 뮤터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43하고 이게 쫑난대요. 그래서 만약에 퍼스트를 없애면 상관없죠. 그 룰 기억나시죠? 네. 근데 이거 뒤에 말씀하신 것만 없으면 되는 거죠. 요거요? 예, 45, 요거를 요걸 45번. 요걸 없애도 돼요. 아, 45번이요? 네. 사용하는 것만 그런가? 네. 잠시만요. 아,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출력만 안 되면 그때도 예. 똑같이 이 예, 부분도 동시상에서 문제가 안 된다고 네. 했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그게 레퍼런스 바로 한 거를 체크하지 않는 컴파일러가. 근데 사용하려고 했을 때 이제 그 앞에 레퍼런스를 뮤터블 레퍼런스 이뮤터블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아,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48에 보면 이터레이션 하는 것도 V 레퍼런스를 해서 끄집어내면 이제 이터레이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얘를 지우면 얘는 지워도 상관없겠죠. 네. 프리미티브라서 이제 상관없다는 거고, 다음에는 얘를 뮤터블로 꺼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얘도 이제 문제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해 가시죠? 뮤터블 레퍼런스 꺼내면 여기의 값을 i의 값을 변경할 수 있는데, 그때는 디레퍼런싱 하는 스타를 붙여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얘가 설명하는, 교재에서 설명하는 거였고, 그다음에는 그 멀티플 타입을 이렇게 저장하죠. 멀티플 타입. 이게 뭔 얘기냐면 벡터는 한 가지 타입만 집어넣을 수 있답니다. 동일한 타입, 한 가지가 아니라 동일한 타입은 넣을 수 있는데, 그럼 일단 벡터에다가 다른 타입을 넣고 싶은데 어떡하냐 그러면 이뉴머레이션을 쓰면 된다는 거죠. 이뉴머레이션은 서로 다른 타입을 같은 타입처럼 보이게끔 정의해 주잖아요. 그래서 스프레드 시트 셀에 인트 플로팅 텍스트라는 것을 정해 놓으면 벡터에 이렇게 하면 들어간다는 거죠. 아무 문제 없이. 요거는 앞에 지금 이뉴머레이션 배운 거하고 다 조합하면 나오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얘는 런타임에는 그렇게 안 된답니다. 컴파일 타임만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 스프레드시트든 이뉴머레이션이 컴파일 타임에 확인이 되는 경우만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8-1의 내용입니다. 질문 있을까요? 그래도 왠지 새록새록 기억이 나니까 좋으네요.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스트링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얘가 스트링을 다루는 데는 그 여러 가지, 스트링이 사실은 써보시면 알겠지만 지저분하잖아요. 그 멀티링규얼라고 따지면 되게 지저분한데, 그래서 보면 얘는 스트링을 되게 정교하게 다루는데, 얘가 다루는 타입은 교재에서 나온 것도 스트링 그 자체의 그 객체죠. 객체를 다루는 스트링이 있고, 스트링 리터럴이라는 프리미티브처럼 그 바이너리에 박혀 들어가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구분하려고 저는 굳이 저번에 설명드릴 때 str 리터럴 이렇게 구분해서 드렸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앰퍼샌드 str이라고 해서 얘는 그 뭐죠? 스트링 슬라이스라는 개념으로 세 가지 타입에 대한 것을 사용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크레이트, 러스트의 크레이트에서는 이런 식의 스트링을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공이 된대요. 라이브러리가 제공되는데, 그 서픽스, 이 뒤쪽에 붙는 거로 그 특성을 알 수 있답니다. 이 스트링은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 오브젝트, 인스턴스? 그걸 다루는 거 관련된 라이브러리고, 이 str로 끝나면 스트링 리터럴을 다루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은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데 다음에 뒤쪽에 뭔가 설명하는 세션이 있는 것 같아서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엔 10라인부터 보면 뉴 스트링을 잡아주면 뮤트에 잡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이렇게 되면 스트링 리터럴이죠, 이 데이터는. 그래서 투 스트링 하면 똑같이 스트링 오브젝트로 잡힌다는 거고, 이것도 역시 투 스트링을 하면 잡을 수 있는 거하고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답니다. 스트링 리터럴 점 투 스트링을 하거나 스트링 프롬에 스트링 리터럴 하거나, 이거는 자기 취향에 맞게끔 쓴다고 한 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스트링을 다루는 거는 유니코드, UTF-8을 다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국 언어를 전부 다 이렇게 지원을 하죠. 다국 언어를 좀 지원을 하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스트링에는
뮤터블로 잡은 상태에서는 풋 스트링을 하면 뒤에 스트링을 묶어서 연결해서 더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더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고, 네, 네, 어펜드 시킨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냥 푸시를 쓰면 단순히 이제 캐릭터 값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캐릭터 값을 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뭐라 해야 되나? 이제 헬로우하고 월드가 있잖아요. 둘 다 스트링인데 둘 다 스트링을 할 때는 첫 번째는 이 플러스 연산자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거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소유권이 아니라 레퍼런스만 줘서 이 두 개를 더해서 새로운 S3를 준다는 거죠. S3를 주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S1은 파괴되는 형식을 취한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연산자는 스트링 오브젝트에다가 스트링 오브젝트의 레퍼런스 형태를 취하는 그런 파라미터를 취하게 되겠고요. 실제로 S1이 파괴되는데 S1이 실제 파괴된다고 해서 그냥 S3 만들 때 서로 잡지 않고 S1을 받아서 S3를 수정하는 그런 형태를 취한답니다. 네, 그래서 함수의 타입은 이런 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요. 실제 이게 실제로 스트링 오브젝트가 구현되어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틱틱톡도 되면 첫 번째만 오너십을 넘긴 무브 상태로 넘긴 거고 나머지는 레퍼런스를 바로잉하는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플러스 연산자를 이렇게 쓰는데요. 플러스 연산자처럼 포맷이라는 매크로가 있답니다. 포맷이라는 매크로가 있어서 얘는 프린트 ln 매크로하고 사용법이 비슷한 거죠. 파라미터가 처음에 앞에 있는 포맷하고 안에 대입할 수 있는 변수들 이렇게 구성이 돼서 얘는 지금 52라인하고 똑같은 75라인은 52라인과 똑같은 형태의 내용이 되겠고요. 짠, 여기서 이제 문제는 스트링 오브젝트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인덱싱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벡터처럼 인덱싱을.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스트링은 싱글 바이트하고 멀티 바이트가 있잖아요. 멀티 바이트 랭귀지?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쓰이는 게 있어서 저런 식의 그냥으로 레퍼런싱을 할 수 없고요. 레퍼런싱을 할 수 없고 잡아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제가 사이즈 오브를 2개 잡아봤잖아요. 콜라의 사이즈 오브는 4개거든요. 4바이트죠. 근데 얘는 모르겠지만 러시아어를 해보면 24바이트예요. 이게 12개의 캐릭터인데 24바이트. 즉 2바이트. 8비트짜리를 어레이로 갖고 있는 전체 메모리의 길이를 리턴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띄고 있고요. 얘를 딱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2바이트가 하나의 캐릭터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꺽쇠에 어떤 특정 바이트를 끄집어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은 208이고 얘는 151을 넣어줄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는 동작하지 못한다라는 게 스트링의 특징입니다. 스트링의 특징을 보면 그래서 스트링은 바이트 값을 가질 수 있고요. 스칼라 밸류를 가질 수 있고 그래핌을 가질 수 있답니다. 그래핌은 이제 문자 하나의 캐릭터 단위를 표현하는 건데 웃기죠. 그래서 보면 여기 있는 얘가 인도의 문자 같은데 얘를 바이트로 따지면 이렇게 된답니다. 이게 15개인가? 15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15바이트를 표현한대요. 그러면 캐릭터 스칼라 밸류 뭐냐? 스칼라 밸류로 끄집어내면 2, 4, 6개. 6개가 나온대요. 6개가. 그래서 6개가 나오는데 이 지금 4번째하고 6번째 있잖아요. 이건 뭐야 도대체 하는데 다이아크리틱이라는 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뭔가 했더니 문자는 아니고 이건 뭐죠? 성조 표시? 예, 성조 표시를 나타내는 기호래요. 그래서 문자에다 덧붙여서 되는 거를 표현할 때 문자가 참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캐릭터로 빠지면 스칼라 밸류로 빠지면 이렇게 빠지고 마지막에 그래핌으로 빠지면 그제서야 각각의 문자 하나하나마다의 의미 있는 값으로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면 그렇게 빠지고요.
그래서 보면 이런 것을 단순히 그 레퍼런스 싱글로는 할 수 없고 0부터 지금 4 이러면 0, 1, 2, 3 네 가지 바이트잖아요. 0, 1, 2, 3 네 가지 바이트를 하면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답니다. 그 슬라이스로 해서 넣으면 그때는 이렇게 꺽쇠로 해서 스퀘어 블랭킷으로 꺼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얘하고 마지막으로 얘를 놓고 디스플레이를 해보면 짠! 마지막에 얘는 바이트를 꺼냈잖아요. 바이트를 꺼내면 아까 15개 바이트가 쭉 밑에 여기서부터 쭉 출력된 거고요. 보신 것처럼 아래쪽 가는 거고, 얘는 캐릭터스라고 얘기를 하면 성조에 대한 걸로 이제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죠? 각각을 해서 끄집어낸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트링의 그 언어별로 하는 거를, 스트링 자체는 UTF-8로 기록돼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언어별로 해서 그 특징을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특정 스트링.캐릭터스라고 끄집어내거나 바이트라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다음에 뭔가를 잡아내야 되는, 그리고 그냥 스트링의 랭스 잡아버리면 그 배열에 있는 그 바이트의 그냥 그 길이를 통째로 표현해 준다라는 게 이제 8-2장의 이제 표현입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 그다음엔 8.3인데요. 8.3에 보면 뭐죠? 스토링 키. 해시맵을 표현하고 있어요. 해시맵을 표현해서 해시맵을 역시 마찬가지로 뉴로 스태틱 함수처럼 이제 뽑아내면 뮤터블로 이제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서트에 앞에 스트링이나 네이티브의 어떤 타입을 넣고 뒤에 밸류 타입을 넣을 수 있는, 이거는 이제 해시는 많이 아시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한번 실행을 짠, 됐죠. 그래서 보면 벡터에다가 스트링 타입으로, 이건 이제 그 인서트를 스코어라는 것을 넣고 이제 그 스트링을 넣고 밸류를 넣는 이런 식의 인서트가 가능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핑 방식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지핑 이렇게 찝는 거 아시죠? 이거 그 다른 언어 하실 때 많이 쓰시죠. 그래서 키값에 대한 벡터가 있고 밸류 값에 대한 벡터가 있으면 키값에 의한 것을 이터레이터로 뽑아내고 그것을 지핑하는데 밸류 값에 대한 이터레이션으로 지핑을 하고 그걸 다 지핑한 것을 다시 컬렉트 시키면 컬렉션으로 다시 바꿔주는, 그래서 해시맵 값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이제 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17라인부터는 오너십을 얘기하는데요. 필드 값과 이제 했잖아요. 오너십을 하면 이렇게 넣으면 더 이상 이 밑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해가시죠? 해시에다가 오브젝트를 둘 다 넘기면 앞에 있는 것은 소유권 이전으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26라인부터는 밸류를 억세스하는 방법인데 get 방식으로 팀 네임 스트링을 갖다 넣으면 이제 끄집어 나온다라는 거죠. 32라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끄집어내는데 스코어의 레퍼런스 값으로 해서 키와 밸류를 두 개를 한꺼번에 포르프에서 이제 이터레이터 방식으로 이제 끄집어내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때는 이제 바로 돼서 이제 쓰는 거고요. 소유권은 그대로 제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는 41라인인데 그 밸류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밸류를 키 값이 똑같은 데다가 갖다 해서 덮어 씌우게 되면 스토어가 어떤 거죠? 44라인이 아마 여기일 거예요. 여기죠. 블루는 25로 대체됐죠. 이건 해시맵의 이제 기본적인 특성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키 밸류 값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런 문법을 전환되네요. 스코어의 엔트리에 키를 집어넣으면 걔가 만약에 키 값에 대한 밸류가 없으면 오어 인서트가 실행되고 아니면 그냥 루틴에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블루에다 10을 넣고 옐로에다 50 넣고 블루가 없으면 50을 넣어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답을 보면 블루에는 10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게 남아 있고 옐로우는 없었기 때문에 50이 넘는 이런 이제 일반적인 문법과 같은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스트링이라는 것을 있으면 텍스트 자체를 화이트 스페이스로 다 끊어서 토큰을 다 따내고 그것에 토큰의 워드를 댄 거를 하는 거죠. 근데 워드 카운트하는 그 루틴인데요. 워드 카운트하는 때 이제 그 러스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라고 권장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맵에서 엔트리에 워드가 없으면 인서트 초기화 값으로 놓고 그다음에 카운트 리씩 늘리는, 그래서 요거는 이런 패턴으로 다른 랭귀지 쓰듯이 그냥 쓰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그 8-2장, 8-2장의 내용이 되는 거죠. 질문 있을까요? 8-3. 예, 8-3. 이건 너무 간단해서 질문은 많이 없을 것 같고, 네. 단지 제가 그 저번에 나왔던 것 중에 저런 게 있었거든요. 그 우리 뭐 새로운 걸 좀 해보자 그런 게 있어서 문제풀이 엑서사이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들어가면 그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거가 나와요, 얘가. 그래서 가입해갖고 뭔가를 넣으면 여기 좌측에 그 명령어대로 따라서 가면 소스 코드가 그 얘잖아요. 보시는 듯이 얘를 카피해서 로컬에서 그 엑서시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 명령을 통해서 가면 그 이 문제에 대한 소스를 가져오거든요. 문제에 대한 소스를. 그래서 문제에 대한 소스를 가지고 한 문제씩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문제풀이 과정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신 거 보면 아까 요게 이제 실행 명령이었거든요. 이 실행명을 딱 치면 저의 이 그 뭐죠? 이쪽 폴더에다가 헬로 월드라는 이 소스를 다운로드 해줘요. 다운로드 해줘서 그거대로 문제 풀고 그다음에 실행을 그거대로 옮기면 실행 옮기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소스 다운로드 데서 실행을 옮기면 여기 뭐 이렇게 문제 그 명령 올리는 거 있거든요. 서버에 올리면 얘가 이제 문제 너 풀었어라는 거 하고 넥스트 문제 딱 넘어가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그래서 보면 저는 이제 첫 문제를 풀었고 그다음에 언락된 기타 문제들이 나오고 그다음 리버스 문제가 나오죠. 두 번째 거. 네. 그래서 보면 아마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먼저 요 명령으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다 끝 문제를 풀고 세 번째 얘로 소스 커밋을 하면 얘가 걔를 판단해서 실행한 거에 대해서 맞으면 얘가 문제가 풀리고 다음 문제로 푸는 방식으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한 문제씩 계속 풀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문제를 찾아보고 예. 다른 언어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러스트를 총 90 몇 개인가? 러스트 트랙 93개인가? 예, 엑서사이즈 93개인데요. 계속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로 41분인데 여기까지를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없습니다. 네, 질문 없는 거로. 그러면 일단 화면을 딱. 제가 지금 근데 업무 대응을 하고 있어서 잠시 조금 쉬어도 될까요? 예. 네네네. 업무 대응을 하신다는 게 지금 급하게 처리할 게 있으시다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제가 그 레코딩을 스탑하고 그러면 저 뭐죠? 양현님께서 10-1을 먼저 시작해야 될까요? 그럴까요? 네.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네. 잠시만요.